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10장 가정법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가정법은 일종의 법이다. 그래서 말하는 표현 방법, 우리도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직접 설명하는 방법, 명령하는 방법, 가정법. 그래서 직설법은 따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겠죠. 명령법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 가정법 편에서 명령법. 특히 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명령법은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이 있었는데 직접 명령이 많이 쓰이죠. 직접 명령의 그 만드는 형태, 직접 명령의 형태가 어떻게 됐죠? 항상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다. 비동사는요? 비동사 원형이니까 B로 시작됐을 때 앞에 U는 항상 생략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해석이 뭐 해라, 뭐 해주세요, please를 붙이면은 뭐 해주세요가 되겠는 거죠. 자, 가정법 총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는데요. 가정법 네 가지. 암기 숙제를 내드렸는데 암기 다 했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혹시 좀 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 현재, 가정 미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명령법, 직접명, 어순 특히 이유가 생략된 것이고 뭐뭐 해주세요. 뭐 플리스 붙이면 아무래도 이제 뭐뭐 해주세요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1쪽으로 넘어갈게요. 111쪽 부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이건 중요하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간접명령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자, 조건명령 이거는 내신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중등부 1, 2, 3학년 교과서에서 조건명령 주관식으로 if절로 바꿔서라는 것이 종종 등장됩니다. 자, M은 work hard and you'll succeed.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if you work hard, you'll succeed. if절로 바꿔쓸 수 있다는 것을 조건절로 바꿔 쓴다는 것을 주관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work hard or you fail. 열심히 일해라. 혹은 네가 실패할 거다. 그러면 안 되죠. 혹은이란 말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명령문 다음에 or 나올 때는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되는 거죠.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실패할 거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퀴즈를 한번 냈던 것 같은데요. 자, work hard if you don't work hard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너는 실패할 거다. 그래서 if you don't 이것도 if절로 써라면은 잘 못 쓰고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은데요. 자, 빈칸 이건 주관식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 한 단어 했습니다. 자, 뭘까요? 아는 사람? 네, 치킨 3마리 쏜다고 그랬죠. 네, 연락 주세요. 답을 맞히신 분은요. 자, 다 같이 unless라는 게 있습니다. unless. 이게 단어 하나 자체로서 단어예요. unless. 사진 찾아보면 만일 뭐 아니라면 if not이 있는 거죠. unless란 말이 if not이란 말입니다. if not. 그래서 만일 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unless를 적었는데 if you 다음에 don't를 또 쓰면 틀려버리겠죠. 그렇게도 시험을 잘 물어봐요. unless는 이미 부정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if not이니까요. 그래서 if you don't 쓰지 말고 unless가 없을 때만 don't를 적어야 되고 unless가 있으면 don't를 적을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형광펜 하나, 색깔펜 하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별표 하나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것은 강의를 꼭 들어봐야만이 이런 식으로 또 가정법에서도 이런 명령법에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구나 것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112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정법이었는데요. 자, 가정법 네 가지 있었죠. 자, 왼쪽은 조건절, 귀결절, 결국은 귀가로 끝난다. 마지막 끝난다 그래서 한자말로 귀결절인데 주로 조건절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나머지가 주절이고. 자, 공식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지금 시킵니다. 자, 긴장들 하시고요. 자, 여기가 판서 강의면은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시킵니다. 자, 제가 시킨다고 생각하고 자, 가정법 네 가지에서 자, 안 보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되도록이면 교재를 안 보고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자, 답을 가정법 과거의 주절 공식. 자, 이거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냐. 우슈쿠마라고 그럴게요. 우슈쿠마. would, should, could, might 하면 좀 귀찮잖아요. 우슈쿠마. 이렇게 조건절과 주절을 따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가정급 과거 완료의 조건절. 자,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야 되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였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였습니다. had 플러스 p 보이죠? 이렇게 됐고요. 가정법 가정 현재의 주절 뭐였죠? 주어 will shall입니다. would, should 안 됩니다. will shall 플러스 동사원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의 조건절 중요한데요. 가정 미래 조건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네요. should나 would입니다. 이거 일종 조동사입니다. should 가정법 should would는 비동사라기보다는 조동사로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와 would를 구별할 정도면 어떨 때 should를 적어야 되고 어떨 때 would를 적어야 되는지 구별할 정도면 상당한 실력입니다. 자, 주절은 will, shall, would, shoul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자,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이 플러스 일반 동사의 과거입니다. 일반 동사의 비동사는 were. 이때 아까 were랑은 달라요. were가 됩니다. wer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가정법이 어렵다고들 하는 것이고 웬만큼 강의 들어서 아마 이거 가정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데 저는 대단히 쉽게 이거는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 번 검증돼서 저도 강의 초년백 때는 굉장히 버벅댔는데요. 지금 이게 체계가 잡혀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ere와 were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was는 안 되는가? was라는 것은 조건절에는 안 됩니다. 이 were를 써야 돼요. was라는 것은 가정법에서는 조건절에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과거인데 왜 비동사? 가령 여기 he가 나왔다 쳐요. 주어 he인데 그러면 he was 안 됩니다. he were 적어야 돼요. he were. 그래서 가정법이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59만 나오고요. 어디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정급 과거 완료의 주절. 네, 지금쯤 되니까 좀 헷갈리죠? 이거 나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주어 플러스 우슈쿠마 다음에 have 플러스 pp였습니다.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여기는 had pp고요. 여기는 have pp입니다. 자, 힘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암기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13쪽으로 11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정 미래, 가정법 미래. 오늘은 아마 가정 미래하고 가정법 현재 미래, 가정법 현재 미래. 자, 여기 아래에 112쪽 아직 안 넘었네요. 112쪽 가정 현재 미래, 가정 과거 완료를 설명하면은 아마 시간이 한 20분이 될 거, 2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가정법은 절대 빨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가정법 세 번째 강의나 네 번째 강의까지도 더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정 현재는 비교적 가장 평범한 거죠. 주어 플러스 현재형, 원형도 가능하고요. 현재, 요즘은 현재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일세 다음에 동사원이고요. 자, 해석은 만일 뭐뭐 하다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단순이라는 이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단순이란 뜻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개념은 현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이나 단순한 가정인데 가능성, 아마 이런 거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일반 문법책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에도 이런 것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가능성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능성 50%다. 가능성 50%라고 적어 보세요. 그럼 가능성 50%란 말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확률 50%, 있을 수 없는 일은 50%인데, 자, 예문을 보면서 해볼까요? If it is we fine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내일 날씨가 맑다면 소풍을 가겠다. It is we fine tomorrow 했을 때 is를 많이 쓰는데요. be 원형 써도 좋고요. 자, 내일 날씨가 맑다면 소풍을 가겠다.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이 몇 %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정법이 좀 어려운 건데요. 내일 날씨가 맑을지 안 맑을지 잘 모르겠다.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한 50% 정도?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가능성 50%라고 적어보세요. 가능성 50%. 날씨가 맑은 확률이. 그럴 때만 쓰는 겁니다. 이 현재형을요. 꼭 현재, 미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 가정법. 어떻게 보면 단순 가정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if he is be honest, I'll employ him.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그가 정직하다면 고용하겠다는 말은 그가 정직할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성 50% 모르는 거죠. 가능성 50%. 그래서 고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단순 가정법이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가정 현재와 가정 과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해석하는데요. 자, 뒤로 가겠는데요. 현재도, 가정 현재도 현재 해석하고, 그럼 가정 미래는 미래를 해석하고, 가정 과거는 그런 과거를 해석하는가? 가정 과거는요, 절대로 과거를 해석 안 합니다. 현재 해석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가정 미래는, 가정 현재는, 가정 과거는 어떻게 구별을 해라는 말인가? 여기서 가정법을 다 포기하는데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113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 미래는요, shoul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제리 should 중요합니다. 별표 해두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별표 3개 정도 해두시고, will, shall, would, should. 이때는 이제 would, should. 아까는 가정 현재는 will, shall만 되고요. would, should 동사원형입니다. 전부 다 조동사로 봐야 되고, 이때는 해석이 만일에라도 뭐뭐 하다면 설마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뭐 할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란 말. 설마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해석은요, 가정법 현재와 가정 미래가 해석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가정 현재는 그런 현재 해석하고 가정 미래는 미래 해석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겠죠. 여기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현재 미래를 하지 말고 단순 가정법 미래는 조금 뭐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설마 그럴 리가 없지만 강력 가정법 이런 용어들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우리는 가정 현재 미래로 그동안 배워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의혹 가능성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1%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일반 시중의 참고서하고 정말 제가 다른 점을 좀 강조하겠는데 물론 뭐 시중의 참고서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50% 1% 이런 말을 찾기까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 경력 20년 넘어가서 이걸 찾으면서 정말 문법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학원 강사로서 저는 최고를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지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또 승부욕도 있고요. 자, 그래서 거의 평생 이런 강의를 하면서 좋은 문법책 있으면 갖다가 적어서 다 메모하고 그런 것을 아무튼 수십 년에 걸쳐서 책을 교정하고 했는데요. 자, 여기 50% 1% 이걸로 여러분한테 가정법을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정법이 쉽게 정리가 되는지. 자, 1% 무슨 말인가? 예문을 보면은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ould give up my friend.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겠다. 아까 가정 현재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일 날씨가 맑다면.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현재는 현재만 쓰고 가정 미래에서 그렇고 구별하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가능성.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가능성에 의해서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주 강력하게 할 때는 should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should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 자, 만에라도 내일 비가 온다. 설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1%라는 거죠. 자, 메모하시면서요. 하시고요. 자, CF를 봐보세요. 해석은 똑같죠? If it rain tomorrow, I'll give up my friend. 자, 내가 비가 온다면 나는 나의 계획을 포기했다. 나의 계획을 포기하겠다. 어때요? 이래도 가정법 현재 미래를 미래의 개념, 현재의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는 50%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퍼센트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f a nuclear war should break out, man would perish.
자, 핵전쟁이 많이 발생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자, should가 들어갔습니다. should가 들어가면 무조건 1%.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설마 그럴 리가 없죠. 핵전쟁이 뭐 50%면 다 죽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대부분 should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잖아요. 핵전쟁은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50%늘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다면 불안해서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럴 때 should를 적은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만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가정법 미래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정 미래는 또 공식이 두 개예요. 자, 볼까요? 자, 가정 미래 2로 갑니다. 이제는 were to가 나옵니다. were to. 아니, 웬 또 should가 나왔다, were to가 나왔다가 이거 과거형 아니냐. 아니, were to가 나오면 가정 과거라고 해야지. 또 to는 왜 달라붙은가. 이 were to를 하나의 조동사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깊이 왜 그렇지라고 따지면은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복잡해서 못해요. 이때는 이제 따라가셔야 됩니다. were to, 무조건 were to. 그럼 이 were to는 언제 적는가? 어디서 동사 원형 나오고요. 만일이라도 뭐만 하나 전원 실현 불가능한다. 이제는 실현 불가능할 때 쓰는 겁니다. 실현가 전혀 없다. 그럼 그건 이제 가능성이 몇 %가 되겠습니까? 0%예요. 0%. 그럴 수 있잖아요. 완전 실현 불가능할 때. 예문을 보실까요? 자,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be a poet.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시인이 되겠다. 어때요?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were to라니까요. 여기에다가 I was, 뭐 am, I am to, I will be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were to예요. were to. 그래서 거기다가 형광펜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were to 아까 should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should도 좀 표시해 둘까요? should와 그다음에 현재 reigns 같은 것도 표시해 두고요.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일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나는 시인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not break my promise. 만일 내일 태양이 서쪽에 뜬다면 설사 태양이 서쪽에 뜬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태양이 서쪽에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would를 적는 거죠. 가능성 0%. 자, 여기서 하나. 자, 제가 강의 전염병 시절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의 그 질문 그때의 표정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요. 갑자기 이제 강의를 죽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했더니 선생님 if I were to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면 뭐 태어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웬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야? 아니 기독교 신자라니 무슨 이야기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가 이제 다시 뭐 두 번 태어난다. 기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시 두 번 태어나서 뭐 세례도 받고 이러죠. 세례 받으면 이제 다시 두 번 살게 되는 뭐 이런 거고. 불교에서도 그렇죠. 불교에서도 윤회설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 기독교나 불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다시 태어난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독교 신자고 어쨌든 뭐 불교 신자가 됐든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네가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가 됐든 다시 믿는다면 단 1%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were to 말고 should를 쓰면 된다.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그 가능성을 미리 주겠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앞뒤 문맥 속에서 가능성에 대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때 should를 적을 거냐 were to를 적으면 될 거냐. 그래서 먼저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영작이나 문장을 쓰는 것이지 should나 were to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should나 were to를 적은 거죠. 아까 말이죠.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인류가 멸망할 거다. 자, 이것도요. 설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요. should 말고요. 정말 가능성 하나 50% 본다.
어떤 미친 국가에서 핵무기, 핵미사일 펑펑 쏘아대고 그래서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난 핵전쟁이 발생할 확률을 50%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 should 자리에다가 should를 없애버리고 아까 동사 원형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if a nuclear war breaks out, men would perish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기의 어떤 표현 방법, 무드죠, 무드. 자기의 표현 방법,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가능성이 50%냐, 0%냐, 1%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장을,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문제는 반드시 그 가능성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생님 처음 들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월트로 가볼게요. 자, 아까 예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다시 태어난다면 분명히 다시 태어나면 믿겠죠. 자,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태양이 어떻게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자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라 어떤 신자가 오더라도 마호메트 무슨 이슬람교가 오더라도 안 되죠. 태양이 서쪽에 뜰 수는 없잖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계에 가가지고 나는 태양이 서쪽에 뜬다고 믿어. 그럼 외계에 가서요. 저기 화성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이 가정법 쓰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시험 문제도 푸시고요. 화성에 혼자 사시면서 수능도 치르시고 그리고 내신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정법이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하나씩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거 오늘 과학과에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25분 정도에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막 급히 하면요 혼동되기 때문에요. 자, 참고 별표 진하게 해두세요. 가정의 현재와 가정의 미래 비교인데 이 예문 3개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문 3개 제가 발견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좀 알아주세요. 자, 예문 if you pass entrance exam, I'll give you a gift. 2번 if you should pass entrance exam, I will give you a gift. 3번 if you were to pass the entrance exam, I would give you a gift. 어때요? 이 세 가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해석은 다 똑같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내가 지금 10초 주겠습니다. 한번 가로에다가 채울 수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정말 좋은 예문입니다. 해석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다. 가정 현재나 미래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예문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옆에다 가로에다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만 입학시험 합격한다면 확실히 모르겠지만 선물을 줄게다. 이거는 가능성 몇 %요? 아까 가정 현재니까 가능성 5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건 어떤 학생한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전교생 중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한 100명 중에서 한 50등 하는 정도, 한 300명이 있다면 한 150등 정도 학생한테 야, 네가 입학시험 합격하면 학생을 선물해. 그때나 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제가 합격할 확률을 입학시험 합격을 한 50% 정도 그러면 선물 주겠다라고 해서 패스 원형을 적는 거죠. 현재는 원형. 두 번째, should가 들어갔네요. should는 언제 쓴다고 그랬지 아까? 가정법 미래에서 1% 미래. 해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마 그래가지고 혹시나 선물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1%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장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써야 될까요? 못한 학생은 써야 될까요? 아주 지지리도 못한 학생한테 써야 될까요? 이건 정말 지지리도 못한 학생. 그죠? 한 300명 중에서 1%니까 아무튼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입학시험 합격한다면은 정말로 가능성 없는 정말 끝으로 세었을 때가 오히려 더 등수가 잘 나오는 그런 학생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러니까 가능성에서 조금 확률적으로 거의 확률이 없을 때 쓰는 거다. 자, 세 번째, if you were to pass entrance exam, I would give a gift. 만약 네가 입학시험 합격하면 선물 주겠다. 이건 어떤 경우 쓸까요? 이거는 아예 가능성이 아예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가령 한 3살짜리 아니고 1살짜리 돌 지난 나이들 한 3개월 된 아이한테 갑자기 그런 겁니다. 야, 아기야, 네가 학기 입학시험 선물 주겠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나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벌써 25분이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좀 구별하고요. 그래서 월투를 적게 돼 있다. 다시 한번 원형과 현재인 원형, 그다음 should, 월투 보고서 구별할 수 있다. 가능성. 다만 이거는 가정 현재고 이거는 가정법 미래 원이라고 그럴게요. 가정 미래 to. 미래를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정 현재 적어도 좋고요. 가정법 미래 원, 가정 미래 투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자, 이 예문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많이 지금 혼동되고 머릿속이 복잡할 건데요. 내가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혼동하고 막 이제 가정법 과학까지 들어가면 여기는 현재 해석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현재 해석이라고 나오죠. 이러면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진도를 한꺼번에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가정법이 고비입니다. 이 10장 가정법을 넘어가면요. 11장부터는 쉬워져요. 일치, 12장 접속사, 13장 관계대명사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자, 여기 고비니까요. 자, 힘을 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꼭 참여하셔서 다음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를 놓쳐버리면은 가정법 드러나마나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정 현재나 미래도 중요한데요. 어렵지만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나 과거 관련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등부 시험에는 아주 단골손님으로 나온다는 거죠. 특히 직설법을 바꿔 쓴다는 것. because 문장에 사실법 바꿔 쓰는 문장도 얼마든지 쓰고요. because 문장 주고서 if절을 써거나 if 문장을 주고서 because 직설 바꿔서라는 것을 자유자로 바꿔서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꼭, 자, 혹시 가정법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 있으면, 친구들 있으면 같이 불러 모아서 함께 강의 듣자라고 꼭 권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힘내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